반갑습니다. 장원래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두산그룹이 사업 부문을 개편하기로 했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밑에 있던 두산 밥켓을 분할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분할 합병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두산 밥켓과 두산 로보틱스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의 합병을 철회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나온 이야기죠. 물론 이제 주주들이 이제 불만도 많고 정치권과 또 정부에서도 우려를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감원에서도 계속 태클을 걸고 있으니까, 또 연기금도 반대할 가능성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이건 이제 철회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두산그룹이 두산 밥켓의 지분을 보유한 두산 에너빌리티의 신설 법인과 두산 로보틱스 간의 합병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밥켓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분의 46.1%를 들고 있는 자회사로 이제 남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옛날에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 이제 그 밑에 있는 자회사로 둔다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합쳤을 때는 이제 두산 밥켓이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불만이 좀 많았었는데 요 밑에 이제 자회사로 두면, 그대로 이제 두게 되면은 그런 우려는 좀 줄어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게 아닌 게 어쨌든 배당금을 받으니까 뭐 괜찮죠, 그죠? 근데 이게 만약 이렇게 됐을 때 인수 합병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M&A를 통해 가지고 키워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구조상 나중에 정손자 회사 같은 경우 100%의 지분을 가져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두산 밥켓을 어쨌든 넘기는 거 아닙니까? 화가 날 만도 하죠. 주주분들이 여전히 화가 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쯤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 있으면 엄청나게 지금 분노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악재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늘 의연하게 좀 대응을 해 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제 두산그룹이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래의 일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최악의 사정을 우리가 또 전제로 해보고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점쳐보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죠? 최악의 상황에서도 좋다. 그러면은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을 때는 더더욱 우리가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전부터 분할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는 분할 합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제하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를 한번 점쳐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분할 합병 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할 때도 전혀 염려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락할 때도 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이너스 3.95%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큰 악재라고 그런다면 이어서 좀 더 많이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전체적인 추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뭐 시간 외에서도 조금 올랐고.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약간 조정을 줄 수는 있어도 결국은 반등 흐름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어요.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내려간 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 문제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계속 있었던 문제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갑자기 그런 뉴스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좀 내려간 거죠. 근데 그거는 잘 해결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껍데기만 남은 회사거든요. 그래서 몸값을 높여가지고 우리 회사를 좀 인수합병해라, 뭐 그런 전략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모펀드가 주인이기 때문에 사업을 뭐 영위하는데 그런 데 관심 있는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몇 번에 걸쳐서 인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기가 좀 애매했던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마 인수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때. 자, 이런 각종 뉴스들 이런 나왔을 때 우리가 너무 이런 데다 함몰돼서 접근을 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방향성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한 발 건너서 바라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대전제로 두산그룹이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전제를 깔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원전 시장 자체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이제 각국들이 원전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는 8개를 가지고 있고, 또 네덜란드도 추진하고 있고, 또 폴란드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우디도 있고, UAE도 있고, 또 터키도 있고,
그 외에 많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의 원전도 우리나라가 석권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전 기업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사 분할 합병된다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최근에 돈의 흐름을 봐도 전혀 걱정되는 바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면은 이제 완전한 바닥 보이잖아요. 그 전에 이제 급락했을 때는 다 60월선에서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최근에 이제 내려왔을 때도 60월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죠. 지금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승했다가 조정을 주고, 상승했다가 약간 눌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꼬리 달리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 보면은 10월선과 20월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있고, 요 위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가 전환되는 그런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미래는 굉장히 밝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기금도 계속 좀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도 좀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이제 악재 같은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좋은 뉴스도 나오고. 근데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으면 머리도 어지럽고 판단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향성을 보면서 공략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간단해집니다. 심플해져. 우리는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 이론가가 아니죠. 그죠? 미래 전망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이 방향성을 읽으면서 공략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상승 방향성이 나오면 매수를 하는 거고, 하락 방향성이 나오면 매도 또는 감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까 월봉을 보셨다시피 상승 방향성이 더 뚜렷한 그런 종목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모든 정보와 그 미래 전망 그런 것들은 다 이 차트 흐름 속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력들이 들어온 흔적들이, 움직임들이 그 차트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드는 뉴스도 나오고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밝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이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지금 현재로서는 좀 이렇게 조정을 주고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어제 우리가 여기서 왜 매수를 안 했는지 그거는 이제 분석을 좀 해드렸었죠. 원래 이제 111선 올라오면 좋은 흐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봉을 보면서 매수 대응을 안 해드렸다고 어제 영상에서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어제 영상도 꼭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온갖 일들 다 겪었죠. 그죠? 또 이런 것들도 겪으면 또 짜증나고 또 이런 생각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좀 힘을 내고 같이 해 갑시다.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괜히 괘씸한 거죠. 그죠? 괜히 괘씸한 거지, 이런 것들 보면. 그래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미래는 밝다. 저 믿고 같이 해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저 구독자분들과 또 함께하는 텔레그램 채널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제 들어오실 수 있고 구독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란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정 댓글 있죠. 고정 댓글 거기에다가 링크를 하나 걸어놨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주식왕 장보고 종목방이라는 그 밑에 자세히 보시면 들어가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마지막으로 이제 입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이거 클릭을 안 하시면 들어가기 이걸 클릭을 안 하시면 그냥 둘러보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종목 추천 위주로 많이 해드리고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서빙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손절해야 되는 종목도 있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수익을 주게 될 거예요. 시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고 계시니까 같이 하면 좀 좋은 일들 많이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또 계속 살펴보면서 점검을 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했거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특별히 걱정될 건 아니다. 또 빠지더라도 올라갑니다. 이거는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편히 좀 쉬시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